네, 트랜스퍼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더 실제적인 어떤 사례들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리퀘어먼트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좀 궁금한 게, 고등학교 성적표가 필요한가요? 트랜스퍼하는 데 있어서요? 네.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네요. 아주 레어한 케이스에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 고등학교 성적표는 중요하지 않다. 고등학교 보시는 게 성적표. 맞을 그러면 SAT 성적을 뭐냐면 질문 같은데 SAT 시험 한번 더 볼까 이런 건 있는데, SAT 성적은 필요할까요? 다는 아니고 네. 상당 부분의 그 대학교들은 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굳이 다시 봐야 되느냐는 또 별개 문제고, 물론 SAT 네. 성적 같은 게 이렇게 뭐 천년 만년 유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익스파일 됐으면 다시 봐야겠죠. 근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번 시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대학교가 새로운 학생을 다른 대학에서 봤는데 가장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이 학생이 학업 능력 자체가 있는지, 그죠? 아니면은 어떤 경쟁력 자체가 있는지지, 고등학교 때 어땠는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SAT는 사실은 똑같은 뭐 10학년, 11학년의 학생들이 혹은 12학년의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견줘봤을 때 어떠냐를 평가할 방법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깔려 있다, 기본이 깔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SAT는. 그러니까 SAT2도 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SAT2 캠을 본 학생들이라면 트랜스퍼 학생들은 그냥 케미스트리를 대학교에서 들어서 A를 맞은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준에서 SAT2를 굳이 통해서 평가할 만한 그런 학생들이 애당초 아닌 거죠. 그러면 SAT2, AP 뭐 이런 것도 뭐 굳이 뭐 AP는 당연히 필요 없어요. 네. 당연히 필요 없고. 토플은 필요하겠네요, 그래도. 토플도 대부분의 학교는 필요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비자가 한번 나왔을 테니까 네. 또 그러니까 이미 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입증이 다 된 거잖아요. 이 학생은 뭐 대학교를 굉장히 너끈히 언어적인 어려움 없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증명한 학생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한국말로 지원하는데 한국어 검정 능력 평가 자격증 제출하라는 건 똑같죠. 그건 사실은 우리가 굳이 요구할 필요 없죠. 그러면 대학교 성적이 좀 되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 성적.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GPA고 그 GPA는 대부분 첫 학기의 평가. 그 GPA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첫 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대학교 성적을 그래도 잘 받아야 되니까 이게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냥 교양 과목 위주로만 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원장님만의 전략은 학생들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랜스퍼를 해야겠다는 그 결정을 하는 시점이 굉장히 빨라야 돼요. 굉장히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전략적으로 결정하자면 예를 들어서 보통 한 4-5개, 보통 5개를 듣죠, 수업을.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곧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듣는 수업이지만 뭐 교양 같은 게 이제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 Rate My Professor 같은 그 사이트에 가면은 이 대학의 이 교수들에 대한 평가가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수가 굉장히 뭐 쉽게 얘기하면 A를 많이 주고 굉장히 시험이 많고 뭐 숙제가 너무 많으며 이런 평가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봐서 또 선배들의 조언도 좀 유효하겠지만 한 3개 정도는 굉장히 쉽게 A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정석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그렇다고 막 코리안 이런 거 듣는 건 아니겠죠. 자기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 2과목 정도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2과목을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는 이유는 대학교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트랜스퍼 지원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중에 두 번째 거가 뭐냐면 대학교 교수의 지도 교수의 그 추천서예요. 근데 대학교 1학년 학생이 교수랑 인터랙션을 할 만한 확률은 극도로 낮아요. 그렇죠. 아니면 뭐 유명한 교수가 가르치는 뭐 300명짜리 수업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를 아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은 렉처하고 뭐 레시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디스커션 세션으로 해가지고 그 그라듀에이트 스튜던트가 이제 가르치니까 그런 세미나 수업에서는 교수를 만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교수를 접할 추천서를 받을 만한 그런 교수를 선점을 해야 되고 그 2개 정도만 사실은 가장
신경 쓰고 네, 그렇죠. 내가 교수랑 굉장히 앞에서 할 때 찾아가고 굉장히 인터랙션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학문적으로 적극적인지를 미리 보여줘야 되겠죠.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이거를 대학생들 1학년이 가서 한다. 이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그렇죠. 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맞아요. 쉽게 못하겠네요. 그래서 트랜스퍼는 미리 대학교 day 1 시작하기 전에 난 트랜스퍼 한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학교에서 막 나는 그런 거 굳이 트랜스퍼 할 생각 없었는데 가봤더니 4.0 맞네? 한번 나 예일도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 학생은 거기 안 가도 돼요, 굳이. 그 학교에서 4.0 맞아가지고 굉장히 잘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 아이러닉한 거죠.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트랜스퍼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보통 트랜스퍼 하는 아이들은 적응을 잘 못해서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둘 다 아니려면 뭐 전자는 괜찮지만 후자가 안 되려면 미리 생각하고 미리 선정을 해서 전략적으로 그것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첫 학기를 마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어제 이 모든 내용이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게 어머님들이나 이걸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좀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국 대학이 트랜스퍼를 허용하는지도 되게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찾아보기 전까지 모를 테니까요. 그렇죠. 근데 원장님께서 그 현실이 어떤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트랜스퍼가 네. 현실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트랜스퍼가 그렇게 뭐 활성화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 일단 학교를 들어가면 대부분 거기에서 적응해가지고 졸업하는 5년이 걸리든 6년이 걸리든 그런 시스템이지 이렇게 계속 옮기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원서가 개수가 굉장히 적어요. 두세 개 뭐 많아야 세네 개인데 근데 그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드릴게요. 우리가 글쎄요. 제가 무작위적으로 좀 학교를 몇 개를 골랐습니다만 조지타운. 조지타운. 사실 우리가 프레시맨으로 조지타운 들어가면 합격률이 굉장히 낮죠. 네. 굉장히 낮죠. 트랜스퍼는 그러면 훨씬 더 쉬우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재밌는 것은 학교마다 이 편차가 매우 극도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7%가 안 됩니다. 합격률이. 그래서 조지타운은 6.63%였어요. 작년이. 가장 최근 데이터가 6.63%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명 중에 6명? 7명이 채 안 돼요. 그러면 그 7명이 누구냐? 그 학생들은 우리가 두 가지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입생으로 들어가서도 합격할 만한 학생이거나 네. 그러니까 충분히 월등히 그렇죠. 월등히 할 만한 학생이거나 아니면 매우 구체적인 꼭 조지타운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찾은 학생들이에요. 나머지는 프레시맨보다 더 힘들다. 프레시맨 어드미션보다 더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약간 이런 포인트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 학교를 합격했었으나 다른 선택을 했던 아이들의 가능성이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제 이승준 원장님하고도 우리도 이제 찾아서 왔지만 스탠퍼드가 1%가 조금 넘어요. 1.15%입니다. 그래서 2,352명인가 지원해서 27명이 붙었어요. 그럼 이 27명이 누구냐면 이런 학생들이에요. 스탠퍼드도 붙고 하버드도 붙었는데 난 하버드 갔는데 난 이거 아닌 것 같아. 난 스탠퍼드가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스탠퍼드랑 MIT 했는데 나는 공대 하려고 MIT 갔는데 난 공대가 아니야. 스탠퍼드 올래. 그런 학생들이 보통 대부분입니다. 더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가 어디냐면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은 학부 중심의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사실상 불과 1%가 안 돼요. 합격률이. 트랜스퍼 합격률이 작년에 그래서 1,300명이 넘게 지원해서 13명이 합격했어요. 트랜스퍼. 그러면 그 13명은 어느 딴 대학에서 가가지고 뭐 3.99 아니면 4.0 맞아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기 아마 지원하는 애들의 절반 이상은 4.0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에서 붙는 게 아니라는 절대 그런 게. 예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일도 이제 스탠퍼드랑 뭐 비슷하게 1.76%예요. 조금 더 높지만 사실 1.76이라면은 그 프레시맨 어드미션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6%가 안 될 테니까요, 지금 지금 프레시맨 어드미션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프레시맨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쉽다. 그래서 일종의 패자부활처럼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히 좀 알아둬야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컨 티어급이나 아니면 좀 중위권 대학을 다니다가
완전 탑 아이비리그로 가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 쉽지 않고 네. 잘못된 생각일 확률이 크고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그 세컨드 티어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다 좋은 학교고 어떤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뭐 극도로 불리하냐 뭐 그렇게 그렇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랭킹 뭐 리스트 같은 데서 더 지명도가 있고 좀 더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로 가겠다는 것은 막연하게 네. 그렇게 가겠다는 것은 굉장히 절대. 100점 100패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든 대학들이죠. 그렇죠. 완전히 제가 들어봤을 때도 되게 힘든 대학인 것 같고. 그러면 원장님이 좀 어떤 그 사례 예.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례를 네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Transfer One 그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생을 이제 제가 몇 명이 있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이제 꼭 꼬박꼬박 하는데 이 학생은 좀 됐어요. 몇 년 됐는데 UC 버클리를 합격을 하고 학부 1학년으로 이제 들어가서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하게 됐는데 이 학생이 저랑 이제 만났던 것은 결과 나온 다음에 제가 가르친 학생인데 이 친구가 뭐 자기 말로는 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딴 데를 가서 이제 컨설팅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좋은 학생이었어요. 근데 다 떨어지고 버클리가 돼서 버클리를 갔어요. 물론 뭐 만족하지 않죠. 근데 알고 가게도 그 원서를 지원해준 선생님이 버클리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은 넌 최고의 대학 됐다고 뭐 하는데 학생은 좀 이렇게 공감이 안 가요. 네. 그런데 버클리를 갔는데 그래서 이제 수업을 선택하는 것부터 이제 같이 했죠. 그리고서 이제 원서를 써가지고 한 학기 지난 다음에 보통 대학 원서가 트랜스퍼 원서가 보통 2월 빠르면 2월 중순 말이고 보통 3월 1일, 3월 15일 뭐 이래요. 4월 1일인 경우도 있고 썼어요. 그러면서 여름에 이제 보통 결과가 나오는데 이 친구는 두 군데를 썼습니다. 하버드랑 유펜을 썼는데 유펜이 됐어요. 하버드는 안 됐어요. 안 됐고 아마 안 된 것도 아니고 그때 웨일리스트 됐을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딱 두 군데를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유펜을 졸업했을 거예요. 졸업을 했을 것 같네요. 예, 했을 것 같은데 유펜 같은 경우 그런 학생들의 케이스를 보다시피 가장 트랜스퍼가 먹힐 만한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큰 대학교.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굉장히 깊이 들어갈 기회가 많이 있는 대학교들이 트랜스퍼의 기회도 좋고 또 그 학교를 가겠다는 어떤 당위성을 설파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린스턴 이런 거는 정말로 좋은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보고요. 시골이라서 간다는 거죠. 뭐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얘가 나는 도시에서 살았는데 나는 시골이 맞는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난 시골에서 난 평생 도시에 살다가 집도 서울인데 여기 막 아이오와로 왔더니 너무 시골이네. 살겠어, 난 막. 저기 대도시가 있는 막 콜롬비아 갈래. 이러면은 절대 안 받죠. 왜냐면 대학교는 그런 이유에서 트랜스퍼를 받을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preference, 내가 적응 못하고 그런 것을 부과시킬 이유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굉장히 소수의 작은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그 트랜스퍼에 대한 그 룸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큰 대학교가 유리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는 뭐 코넬, 코넬은 정말 재미있는 대학입니다. 코넬은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많이 있는 그렇다고 뭐 쉽지만 않지만 그런 대학교고요. 그래서 작은 대학교들, 아이비리그에서 작은 대학교들, 뭐 예일 뭐 1점 몇 프로, 프린스턴 0.9% 정도, 뭐 콜롬비아가 그나마 높은데 6%예요. 프레시먼 어드미션이 5점 몇 프로입니다. 레귤러는 4%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합격률이.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건 오히려 아닌 것 같고,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1,490명이 지원해서 33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00명이 지원해서 뭐 600명이 붙었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1,490명이 지원해서 33명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대부분은 2학년으로 3학년으로 들어가는 애들이 더 적어요. 그 중에서 뭐 한 5명도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들어가는 케이스가 또 줄어들고 있다? 뭐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확 줄죠. 예외는 이제 좀 있지만. 네. 그러면 그 반대 케이스도 있죠. 일반적으로 큰 대학, 그리고 학생들의 보시면은, US News and World Report 이런 잡지에 보시면은 그 Student Selectivity 랭크가 있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에 대한 랭크가 있는데, 그런 selectivity가 낮은 거, 그 preference가 낮은 대학교, 인기 없는 학교들, 공부 많이 시키고 힘든 우울한 대학교들, 그런 대학교들이 사실 굉장히 노려볼 만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존스 홉킨스라든지 에머리 같은 게, 에머리가 트랜스퍼 합격률이 24%가 넘어요. 높네요. 지금까지 높죠. 듣던 레이트를 굉장히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프린스턴이 한 25배는 들어가기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에머리 같은 경우에 1000명, 그 많이 지원한 건 아닙니다. 오늘 정원이 너무 적으니까 1000명이 지원해서 270명 정도가 합격을 했어요. 272명이니까. 네. 그럼 충분히 노려볼 만한. 이런 데 오히려 노려볼 만하죠. 근데 우리가 에머리를 목표로 삼다는 얘기는 아마 프레시맨으로 들어갔던 학교가 에머리보다 조금 더 안 좋다고 여겨지는 학교에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에머리 정도와 비슷한 급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그 정도 급 들어갔으면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탑 25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들이라면 네. 뭐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정말로 왜 트랜스퍼하고 싶으냐를 저를 설득하지 못하면 저는 다 말려요. 제가 봐서 그렇죠, 아니면 그렇죠. 그 대학교에서는 더더욱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 코넬이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는데 코넬이 그나마 좀 높은데 17% 정도입니다. 17%. 그래서 이거는 5,219명이 지원해서 892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SAT의 평균 점수는 1,490점입니다. 1490점. 네, 1,490점.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중요한 거는 대학교에서 GPA,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교수의 추천서. 네. 그 부분에서 잘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넘어가는 아이들이 좀 예. 있잖아요. 그게 이제 UC. UC 케이스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UC가 많이 뽑는 그렇죠. 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뽑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보면 우리 아이가 일단 목표는 큰데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커뮤니티 컬리지 갔다가 트랜스퍼에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좀 더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합격 때 가능성이 좀 낮을까요? 그렇죠. 굉장히 낮죠. 근데 이제 예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UC가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인데 UC는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트랜스퍼의 학생들의 대부분은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졸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원하고 가장 많이 합격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못해서 커뮤니티 컬리지 간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유나 이런 이유로 갔다가 트랜스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합격률은 24% 정도 돼요. 그래서 UC 버클리 22% 정도 되고 UCLA가 24% 정도 됩니다. 근데 지원하는 숫자가 엄청나요. 2만 명 정도 지원해요. 그래서 UC 버클리는 19,192명이 지원해서 4,300명이 붙어요. 그리고 UCLA 같은 경우는 23,900 거의 24,000명이 제일 많이 지원해서 지원하네요. 5,770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숫자의 스케일이 다른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뭐 1,500명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교육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하죠. 근데 사립대학은 그렇게 고려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가는 것은 그런 목적으로 노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커뮤니티 컬리지 갔는데 GPA를 3.4 맞았다. 그럼 이제 끝날 거죠. 왜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커뮤니티 컬리지를 갔다가 공부 잘해서 2년 뒤에 그 희망찬 미래이긴 하지만 그 희망찬 미래가 고등학교 때 안 됐던 애들이 될 수 있어요.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진다가 그렇더라고요. 가서 또 커뮤니티 또 컬리지 비슷하게? 못하고. 네, 맞아요. 그게 결국에는 우리가 쉬운 학교를 가면은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녹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랭킹이 낮은 대학교를 가면은 훨씬 더 적응 잘하고 GPA를 잘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뭐 NYU에서 잘한 학생은 뭐 더 좋은 학교를 가도 충분히 잘하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A를 못 맞는 학생은 뭐 다른 대학을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학교의 그 실력의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편차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흥미로운 패턴 중에 하나가 많은 대학교들이 교수진 자체가 굉장히 상향평준화돼 있어서 어디 뭐 잘 못 들어본 맞아요.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교수진을 보면은 막 아이비리그 막 학사, 박사 출신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쿠니라고 이렇게 시리 유니버시티 뉴욕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콜롬비아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큐니는 굉장히 사실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고 저는 굉장히 큐니 수준이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재밌는 저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이제 저희 블루키에서도 이제 가르치셨던 교님에 또 가르치셨던 선생님인데 그 선생님이 학부를 콜롬비아를 나오고 콜롬비아 주교를 나오고 이제 대학원을 석사 박사를 이제 하버드에서 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에서 그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최근에 동창회를 갔는데 거기에 박사과정에 같이 한 그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 여기서 뭐 하냐고 하니까 자기 연세대에서 가르친대요. 왜 연세대에서 있냐니까 미국에는 지금 한국과 비슷하게 그 교수 자리 자체가 나질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아시아, 뭐 싱가포르 뭐 이런데 뭐 베이징 뭐 이런데 와가지고 강의하다가 계속 자리 나면 다 어플라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아르캔사, 유니버시티 오브 아르캔사에서 자리 난다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네. 특별히 그 뭐 인문학이나 뭐 이런 쪽에는 뭐 굉장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어떤 좀 이름이 없는 대학교를 가면은 교수진이 안 좋고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네. 오히려 학생들의 약간 뭐 SAT 점수의 편차는 있겠지만 SAT 점수는 그다지 의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쵸? 그게 뭐 내가 쟤보다 SAT 점수가 50점이 높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더 똑똑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략적으로 가서 우리가 정말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일단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트랜스퍼하자.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오늘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좀 현실적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정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빨리 찾는 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트랜스퍼를 해도 당위성이 생기고 공부를 그 트랜스퍼를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대학 선정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걸 좀 배제를 한다면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있어야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네. 흔들리다 보면 또 이러한 어떤 경우의 수와 퍼센테이지 속에서 고민하면서 트랜스퍼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또 선택의 기로에 또 서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을 하자면 그 우리가 freshman 때 그 transfer application 보면은 우리 학교에 지원한 적이 있느냐 이걸 적는 게 있어요. 네, 그 그렇죠. 얘기는 뭐냐면 freshman 때 apply해서 안 된 학생들은 transfer해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내가 지원 안 해본 학교를 지원하는 게 맞고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거는 합격을 했는데 내가 안 갔다. 이게 가장 좋죠. 그런 학생들은 정말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게 좀 웃길 거죠. 왜냐면 학부 때도 가고 싶어서 지원했던 학교여야 트랜스퍼 때 그 학교가 생각나서 지원할 텐데. 그쵸.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느끼기에는 원장님 얘기해서 거기 합격했었어야 돼라는 느낌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실력이나 네.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있어요. 단계까지 네,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가야 되는 거고 대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지원을 안 했는데 지금 트랜스퍼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근데 대학교에서 니네 학교 오고 싶어 근데 안 됐는데 또 오고 싶어라고 하면은 그때 받아주면 대학교도 웃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웃기게 되는 거죠. 별로 이렇게 설득력 있지 않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트랜스퍼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이게 좀 저조차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트랜스퍼에 대한 케이스 아니면 트랜스퍼를 해서 누가 갔다더라 뭐 할 수 있다. 그러니 약간은 뭐 대학에 입시 결과 안 좋은 애들한테 너 트랜스퍼 한번 해봐 이렇게 지나가듯 얘기하던 거에서 조금 이 말이 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좀 네.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영상 꼭 보시고 대학 선정하고 이제 원서를 넣고 계신 시즌이니까 결과를 받아보실 때의 자세도 마음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중요하고 뭐 나 대학교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적응도 안 되고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트랜스퍼 해볼까? 이게 가장 실패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절대 해서는 안 막으면 되는. 될 것 같아요. 네. 꼭 말씀드리는 네. 하여튼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 한번 또 네네. 나눠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